그러니까 일본 총인구가 1억 2,500만 명인데 라인만 하더라도 일본 내에서 9,700만 명이 월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야후 재팬 약 8,500만 명이 매월 쓰고 있습니다. 이 라인이랑 야후 없이 일본 인터넷을 쓴다는 것 자체가 거의 뭐 불가능하겠죠. 맞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이 탐내고 있는 네이버 라인의 현 상황이라는 내용인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그 방송을 하고 영상을 올리다 보면은 시청자분들이 댓글이라든지 채팅창에 많이 쓰더라고요. 우상 라인을 일본에 뺏겼어요. 우상 라인 얘기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좀 제가 좀 많이 받아가지고 오늘 이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예전에 저희도 영상 올렸네요. 그 일본에서도 아주 화제가 되었었을 때. 그렇죠. 예전에 이제 일본 총무성에서 라인에 관해서 이제 지분에 대한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라 이런 얘기 뉴스에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후속 보도가 없었어요. 예. 예,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뭔가 기사가 나왔는지 그걸 보고 이제 시청자분들이랑 질문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일본에 있는 이 네이버 라인이 어떤 상황이고 그리고 왜 이런 문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지 이에 관해서 좀 이제 설명해드리려고 이걸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파이낸셜 뉴스네요. 라인 1품으로 한국은 운영도 개발도 못한다. 지분도 정리 가능성 이래가지고 이 기사가 이제 포털 사이트에 떠가지고 댓글도 뭐 600개 넘게 달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거 보면서 있잖아요.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기사만 그렇지 다른 기사는 자, 연합뉴스네요. 네이버 라인 야후 지분 관계 입장 변화 없어. 장기화가 전망되고 있다. 매일경제 라인 야후 일본의 마지막 보고서 네이버 라인 야후 지분 관계 입장 변화 없다. 입장 변화 없단 말이 안 팔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경제 1. 국민 메신저 안 뺏긴다. 라인 탈취 논락 일단락이 되었다. 일단은 뭐 라인 이슈가 무난하게 지나간다. 기본적으로 파이낸셜 뉴스가 타이틀을 좀 이렇게 잡은 겁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오. 틀린 말은 아닌데 이 타이틀이 상당히 좀 뭐라 해야 됩니까? 이 기자분이 그 클릭 유도를 잘 하려고 타이틀을 잡아놓은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번에 신경 쓰는 건 뭡니까? 일본이 그 네이버 라인을 그냥 강제로 탈취해 간다. 그러니까 지금 소프트뱅크 계열이잖아요. 야후 쪽이. 그래서 그 소프트뱅크 측에서 라인을 그냥 아예 뺏어가가지고 자기네 회사로 삼고 네이버 이제 사요나라. 딱 배척을 한다. 약간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 사건에 대해서. 그거는 아닙니다. 네이버가 갖고 있는 라인의 지분을 이번에 넘겨야 된다라든지 네이버가 아예 빠져야 된다라는 내용은 이번에 없어요. 예, 무슨 말이냐면은 이번에 일단 나온 이 보고서 라인이 이번에 이제 일본 총무성에다가 반성문을 제출을 했거든요. 그 지금까지 영상을 보시면 다 왜 그걸 내야 됐는지 그렇죠. 이해가 되는데 예. 혹시 모르시는 이런 라인이 왜 이렇게 일본이 가져가고 싶은지 모르시는 분들 위해 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왜 라인이 일본에 반성문을 써야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지난 2014년 3월 니케이 뉴스입니다. 정보 유출이 계속되는 라인 야후에 총무성이 행정지도 네이버와의 의존관계 개선 요구한다 라고 해가지고 라인이 일본에서 그 사건을 많이 일으켰어요. 흔히 말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예, 그러니까 외부로의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이 개인정보 유출이 됐는데 일본 서버에서 유출된 게 아니라 한국 서버에서 유출이 된 거예요. 이거 사실은 정보를 다 한국에서 관리를 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일본에서 이제 문제 제기가 들어간 거예요. 안보적인 문제. 그렇죠. 이런 정보 유출뿐만이 아니라 다른 보안적인 것도 사실은 과거에 뭐 문제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난 2011년 아사히 신문 기사입니다. 라인의 개인정보 관리가 미비하다. 중국의 위탁처가 접속 가능. 이제 라인이 과거에 이제 중국에 있는 회사에게 위탁 업무를 준 거예요. 근데 그 위탁 업무를 줬는데 그 위탁처에 있는 중국인 사원이 아이디를 가지고 라인의 메인 서버에 있는 개인 정보를 다 볼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라인 직원이 볼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청업체 직원이 라인을 이용하는 사람들 정보를 다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그거를 이제 일본이 봐가지고 야 이건 중국이 일본 사람들 개인정보 다 가져간다. 야 이거 문제제기 그때 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도 이제 라인이 이제 저희가 그러면 개인정보 관리 잘 할게요 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잘 할게요 라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터진 게 아까 보여드린 뭡니까? 이런 정보 유출 사건이다 보니까 일본 총무성에서 이제 라인 똑바로 해라 이래가지고 경고를 계속 날렸던 겁니다. 한 번뿐만 아니라 또 했으니까. 또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라인 측에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할게요. 이래가지고 총무성으로부터 행정지도로 근거한 재발 방지책 및 진척 상황.
이게 시기별로 어떤 식으로 저희가 대책하겠습니다는 보고서, 흔히 말하는 반성문을 이제 막 이렇게 올린 거예요. 최근 방송문이 언제입니까? 2025년 3월 31일. 이게 반성문이 그나마 좀 최근 방송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이 기사를 다 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3월 말에 이 라인이 낸 이 최신 이 반성문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2024년 3월 5일 및 2014년 4월 16일에 총무성으로부터의 행정 지도에 대한 저희의 제출 보고서입니다. 이래가지고 써놓은 건데, 이게 엄청나게 이제 짜잘하게 일본어로 막 써놓은 거거든요.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알기 쉽게. 이거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라인 플러스라는 라인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흔히 말하는 네이버 클라우드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도 유명하죠. 네이버 클라우드 시스템. 이 시스템을 사용을 해가지고 여기서 라인을 컨트롤했던 거예요. 개인정보라든지 그런 걸 왔다 갔다 서버 관리를. 이제 이거랑은 관계를 끊겠다는 거예요. 즉 지금의 일본 사람들의 정보가 한국 라인 서버에 왔다 갔다 거렸는데, 이제 그거를 빼고 일본 내에서만 저희가 일본 사람들 정보를 갖다 쓰겠습니다. 라는 그런 보고서를 뭡니까? 이번에 라인이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사가 왜 나온지 알겠죠? 라인을 뺏긴다는 내용이 아니라 라인 밑에 있는 라인 플러스의 직원들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이제 한국이 관여를 안 하니까, 한국에 있는 회사가. 그러니까 네이버의 라인이 사라졌다. 기술도 인력도 일본 손에. 이제 한국 서버로 안 오니까 한국 임직원들은 관여를 안 해. 그러니까 일본에서 관리를 하네? 그러면은 기술도 인력도 일본에 있는 라인이 관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노동자, 일하는 직원의 관점으로 쓴 기사입니다. 그 이에 이번에 보고서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아까 이거 있잖아요. 위탁처 문제가 발생을 했잖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위탁처 문제에 대해서는 위탁을 없애겠다라고 라인이 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이제 중국이라든지 그런 데 위탁을 하지 않고 다 일본에서 하겠습니다. 보고를 해가지고 요거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서를 쓴 거예요. 일본 정부 요청대로네요. 그렇죠. 그 서버를 바꿔라라는. 그렇죠. 그 다음에 지분에 관련해서는 따로 보고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현재 지분이 라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소프트뱅크 50%, 네이버 50%, 밑에 A홀딩스라는 지주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A홀딩스 64.5%, 일반 주주 35.5%, 밑에 라인이랑 야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아직까지 위에 네이버 50, 소프트뱅크 50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여기서 네이버가 잘리고 이게 사라지고 이걸 다 소프트뱅크로 넘기고 소프트뱅크 직속으로 라인이 들어온다라고 느끼는데, 그건 아닙니다. 혹여나 되게 된다면은 아마 추후에 발표가 나올 건데, 적어도 지금까지는 이게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일단 이 라인 야후, 라인만 하더라도 일본 내에서 9,700만 명이 월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야후 재팬, 박간혜가 자주 쓰는 일본 포털 사이트, 약 8,500만 명이 매월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총인구가 1억 2,500만 명인데, 그 비율상을 따지면은 이 라인이랑 야후 없이 일본 인터넷을 쓴다는 것 자체가 거의 뭐 불가능하겠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힘이 어마무시해요. 맞습니다. 일본 총무성이 왜 이렇게 계속 신경을 써서 쓰냐면은, 이 라인 야후가 일본을 거의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에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뭐 일본 반응 이런 거 쓸 때 야후에 있는 그 뭡니까? 메인 페이지에 있는 뉴스 같은 걸 저희도 많이 들고 와서 쓰거든요. 그거를 야후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라인 야후가. 그러니까 언론 보도 이런 거를 다 통제가 가능합니다. 이 친구들은. 속칭 자기들이 인터넷상에 있는 거. 거기다가 이 라인이 뭐예요? 메신저잖아요.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일본 사람들이 어떤 대화를 하고 일본 사람들이 어떤 데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떤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 더 그러냐? 아니에요. 훨씬 더 위대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인 야후는. 제가 좀 그걸 좀 이번에 좀 업데이트된 이 라인의 힘을 좀 더 보여드릴게요. 일본 내에서의 위상을. 자, 일단 뭐가 있냐면은, 이 라인 야후에 이 최근에 이제 그 매출 같은 겁니다. 이게 매출이 매년 성장하고 있죠. 2020년부터 해서 계속 우상향입니다. 1조 8천억에 우리나라 돈으로 약 18조 원 정도의 매출을 갖고 있습니다. 18조 원. 이게 기존에 야후가 갖고 있던 산업이랑 라인이 갖고 있는 산업이랑 합쳐지다 보니까 좀 체급이 큰데, 이걸 좀 제가 라인 위주로 몇 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중에서 좀 이제 지금 제일 돈을 많이 벌리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라인 광고입니다. 이게 어마무시해요. 맞습니다. SNS 이용률 넘버원의 라인의 광고 게재. 10대부터 60대까지의 폭넓은 연령층에 도달. 유튜브 그런 거랑 비교가 안 됩니다. 이 라인 광고는. 타겟팅입니다. 라인은 일본에서 제일 많은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회사예요. 일본 사람들의. 왜 그게 가능할까라고 했을 때, 이 라인이 갖고 있는 다른 기능도 하나 있는 거죠. 뭐?
라인은 이 정부 부처의 역할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에요? 라고 했을 때 행정 절차의 전자지행이 가능합니다. 일본은 이걸 가능한 게 민간 앱에서는 라인이 유일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지자체 행정 절차할 때 마이넘버 카드, 일본 사람들의 이 개인정보, 주민등록증, 이 마이넘버 카드를 라인을 통해 가지고 입력을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뭡니까? 이런 행정적으로 이렇게 일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인이 이걸 다 컨트롤 한다는 거죠. 라인을 매일 이용한다고 응답한 유저가 모든 연령대에서 일본은 60% 이상, 그 다음에 여성은 특히 10대부터 60대까지의 70% 이상이 매일 사용한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라인을 키는데 광고가 뜬단 말이에요. 압도적이죠. 예, 광고가 비쌀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록색이 매일매일 라인을 쓰는 사람들의 여성 10대부터 60대, 남성 10대부터 60대 정도의 비율입니다. 예. 젊은 분들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다. 그렇죠. 다 라인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은 기존의 소프트맨이 갖고 있는 이 QR코드 결제 페이페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업계 넘버원이거든요. 이건 뭐 라인이랑 합치기 전에도 넘버원이었습니다. 니케이 비즈니스네요. 예, 폭주하고 있는 페이페이. 점유율 70%. 이용자가 몇 명이냐면은 2024년 12월 기준으로 6,700만 명입니다. QR코드 결제를 쓰고 있는 사람이 6,700만 명이에요. 이게 라인이랑 연동이 됩니다. 한국으로 치면 카카오페이랑도 느껴질 수가 있겠네요. 이게 일본에서는 거의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씁니다. 왜냐면 여러분 이게 약간 일본의 문화에도 기인이 되는데, 여러분 일본 어떤 문화가 있어요? 음식점에 가 친구랑 3명이서 갔어. 아, 우리 같이 점심 먹자고. 자, 4,500엔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한국 같으면은 야, 오늘은 내가 먼저 낸다. 내일은 네가 내라. 이러든지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뭐 합니까? 4,500엔이면은 셈이면은 3으로 나누면 1인당 1,500엔이네. 자, 그러면은 자, 제가 먼저 가서 자, 1,500엔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자, 1,500엔이요. 또 세 번째, 1,500엔 이러면서 한 명씩 결제를 해요. 요딴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요즘 더치페이 안 됩니다라고. 그렇죠. 요새는 아예 계산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한 명이 제발 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옵니다. 예. 라인 이거 채팅 방향에서 페이페이로 돈을 보낼 수가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이걸 넣어둔 거예요. 순이 와서 아까 말한 점심 나왔잖아. 야, 그러면 내가 일단 4,500엔 내줄게. 라인으로 자 1,500엔 내가 보내줄게. 이런 끝이에요. 그런 식으로 흔히 말하는, 한국에서는 정말 이거 당연한 건데 어찌 뭐 카카오페이 쓰시라는 그런 분들은, 이제 일본에서 이게 라인밖에 없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의 돈이 라인을 통해서 왔다리 갔다리 거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다 가능한 겁니다. 흔히 말하는 소비 행태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오사니까 한국에도 있는 건데 결국 이거 가지고 뭐 힘이 세다느래. 여러분 이 다음 게 정말 엄청난 건데 뭐가 있냐면은 페이페이로 급여 수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그 말씀드린 페이페이라는 QR코드 앱으로 회사가 월급 줘요. 우리가 월급이라고 하면은 통장에 잔고로 찍히는, 현찰로 받던 그런 걸 느끼잖아요. 이제 그게 아니라 QR코드 그 앱으로 회사가 직접 월급을 쏴줘요, 이제. 예, 그걸 일본에서 100개 이상의 회사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라인에 연동되다 보면 여러분 어느 정보가 들어오는 거야? 그렇죠. 기업에서 이 라인 유저가 월급을 얼마나 받는지, 그 받는 월급으로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지를 다 알 수 있어요. 이게. 이 프로그램 하나로, 라인 하나로. 무섭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렇죠. 라인은 일본에서 뭐야? 니케에서 2024년 3월 기사입니다. 라인은 사회 기반으로서의 자각을 가져주세요. 예, 라인은 인프라입니다. 일본 사람들의 행동을 다 라인 하나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 관련해서는 일본 니세이 기초연구소에서도 이 라인 야후 개인정보 유출 있잖아요. 여기서 분석을 하면서 뭐라고 이제 마무리를 했냐면은, 라인은 일본의 인프라니까 인프라의 격에 맞게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해외 자본보다는 일본의 좀 더 안전성, 세큐리티, 보안을 철저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기사를 쓴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일본에 있는 라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얘기를 제가 반대말 한번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 여러분들이 쓰시는 메신저가 일본 기업이에요. 일본 기업 메신저 여러분 쓰는 거야. 너무 유행을 했어. 여기로 월급도 들어오고 여러분들이 돈 나가는 것도 알고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는지, 평소에 어떤 걸 쇼핑하는지, 여러분들의 친구, 회사 동료랑 어떤 대화를 하는지 그 일본 기업이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 그 일본 기업이 중국 업체에게 외주를 줘가지고 중국 회사에서 여러분들의 정보를 가끔 더 볼 수가 있대.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한국 정부에서 야, 일본 기업 좀 너무 위험하지 않냐? 그거 좀 한국 사람들 정보인데 그거 왜 가지고 일본에 가져가? 그거 좀 때리고 좀 차단하고 중국 뭐 하청업체 야 그 빼, 이런 말 한다는 거. 바로 그런 느낌입니다. 예, 이게
라인이 너무 뛰어나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라인은 너무 일본에서 커져버린 거예요. 영향력이. 컨트롤이 안 될 정도 힘을 갖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얘를 초전 박살 내가지고 총무성이 야, 뭡니까, 일본 기업으로 넘겨라 이렇게 하는데 줄 이유가 없지. 그지? 이게 돈 덩어리인데. 당장에 라인이 이렇게 일본 잘 나가다 보니까 한국의 네이버는 아까 지분 50% 갖고 있다 했잖아요. 뭐가 좋습니까? 짜잔, 한국경제입니다. 4년간 1조 5,440억이 통장에 네이버에 숨겨진 캐시카우. 누구? 라인 야후. 일본 라인 야후에서 배당금이 꼬박꼬박 내려와요. 아까 제가 일본에서 라인이 계속 커진다 했잖아. 돈 많이 벌어요. 근데 그거 50% 가까이는 네이버 거야. 그럼 뭐예요? 배당금이 나온단 말이에요. 주주니까. 근데 이걸 팔아요? 가만히 갖고만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데. 그리고 인프라인데. 인프라는 뭐예요? 안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네이버가 이걸 뭐 예를 들어 팔다라고 하면은 그 이상의 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분 이상의. 흔히 말하는 미래 가치 있잖아. 앞으로의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금액에 대해서 뭐 돈을 주면 팔릴 수가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고서는 네이버가 팔 일이 없지, 기본적으로는. 근데 라인만으로는 여러분 이게 커질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 뒤에 소프트뱅크가 있어가지고 야후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페이피이라는 그런 결제 시스템이 붙어 있고, 그리고 일본 정부에서도 이거 반은 일본 거니까 뭡니까, 이런 지자체에서 쓰더라도 문제 없겠지라고 해서 쓴 거예요, 지들이. 100% 한국 기업이면 안 썼어요. 근데 소프트뱅크가 반을 몸담그고 있잖아. 예, 그러니까 썼던 건데 쓰다 보니까 너무 편리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더 커지네? 거기다가 또 뭐야, 지진 재난 나면은 긴급 연락망으로 라인을 쓸 수가 있어. 피해자의 정보 제공이 돼. 다 위치 추적도 다 되니까. 이런 기능까지 일본의 재난인 기능이 들어왔어. 인프라를 넘어선 인프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뭔가 약간 껄떡대는 그런 게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 지분에 관해서는 별로 그렇게 얘기가 없다는 겁니다. 왜 총무성이 이거 팔라고 했냐면은 정보 유출이 너무 많으니까 이딴 식으로 경영을 할 거면은, 개인정보, 일본 사람들 개인정보 니들이 유출시킬 거면은 아예 일본 기업에 팔아가지고 니들이 손 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라인 이번에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저희는 손 떼기 싫으니까 아예 일본에서 관리하게 해줄게요. 그럼 정보 유출하더라도 모두 일본에서 다 끝나잖아. 대신 뭐 지분은 안 팔게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분에 관해서 이번에 뭡니까, 나오는 건 없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게 뭐 일본이 말하는 입장도 뭐 입장 받고 얘기하면 이해가 되는데, 말했지만은 그럴 것 같으면은 제가 예전에 항상 라인 얘기 때마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러면은 일본 기업에서 만든 메신저를 써야지, 그치? 이렇게 위험할 줄 알았으면은 한국 기업이 만든 뭡니까, 이 라인이 9,700만 명 쓸 때까지 왜 방치해 놨는데 일본에서도 뭔가 메신저를 만들어서 썼었어야지라고 느끼잖아요. 없어요,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라인이 일본에서 너무 잘 나가서 그리고 너무 잘 나가서 잘하면 되는데 라인이 여러 가지 문제도 사실은 지들이 일으켰기 때문에, 정보 유출이 아닌 깔 건덕지를 줬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어쨌든 마지막 반성문으로서 이제 잘할 겁니다. 일본 내에서 잘할 겁니다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일단락이 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또 라인이 뭔가 좀 엄청나게 큰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뭐 해킹 사건을 일으키면은 또 똑같이 있잖아요, 팔아라 이런 말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은 뭡니까, 고쳐라 한 건 다 고쳤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사건이 일단락되었다는 게 현재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요시. 저기 뺏어간다 해서 뺏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말했지만은 사가야 되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가야 되는 건데 그 돈의 평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는 모르는 거지. 나는 이거 혹시나 가져간다 하더라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라인을 주는 대신에 뭐 소프트뱅크에 사업 몇 개를 가져간다든지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모로 뭐 네이버랑 소프트뱅크에 관련된 일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그 둘 다 사이가 나쁘진 않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공생관계예요. 대신 소프트뱅크 말고 다른 데가 가져가게 되면 오히려 좀 문제지, 이게. 그런 게 좀 생기는 거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런 건 네이버 라인이 일본에서 워낙 성공을 하다 보니까 기존과 좀 다른 의도치 않은 이런 좀 뭡니까, 여러 가지 잡음도 나오고, 또 반대로 말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반쯤은 한국 기업인 거를 그래도 은연중에 알았을 텐데 조사하면 나오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썼다는 말은 라인을 대체할 다른 게 없다 보니까 라인이 일본에서 거의 독점 수준으로 거기다가
소프트뱅크라는 뒤에 뭔가 뒷배도 있다 보니까 돈이 막 들어와요. 홍보도 막 돼요. 그러니까 엄청 커진 그런 것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건 잠깐 잡설인데 라인이 아마 앞으로도 여러분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그런 거랑은 비교 안 될 정도로 라인은 유지가 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일본 내에 있는 통신 사정에 그런 건데 뭐냐면 여러분 일본이 전화 있잖아요. 휴대폰으로 오는 전화 이 요금이 비싸요. 예. 일본은 그래서 전화 요금이 일반 요금은 5분까지만 거의 공짜 요금이 많거든요. 5분 정도만 전화를 걸 때 5분 넘으면은 뭡니까 뭐 30초당 뭐 몇십엔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비싼 금액이 과금이 돼요. 옛날 우리 그 있잖아. 옛날 그 일반 폴더폰 데이터 버튼 누르는 거면치로 엄청나게 비싸요. 그러니까 전화 오래 좀 잘못 쓰다가 한 달에 몇만 원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를 무제한으로 쓰고 싶으면은 좀 비싼 요금제를 가입을 해야 돼. 일본은 지금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대 고등학생부터 해서 10대, 20대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휴대폰 비용을 아껴야 돼요. 통신 비용을. 데이터는 무제한이라고 하더라도 전화는 무제한이 안 된단 말이에요. 돈을 네. 더 많이 주지 않는 이상. 그러면 뭘 써야 될 것 같아? 라인으로 전화 거는 거예요. 그러네. 라인으로 같이 예를 들어 뭐 채팅창 있잖아. 친구 등록돼 있잖아. 라인으로 와이파이 상태에서 전화 걸면 공짜잖아요. 그지? 한국도 카카오로 뚠뚜둔 이거 공짜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공짜의 느낌과 일본 사람들이 느끼는 공짜의 느낌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인이 10대에서도 아직까지도 유지되는 거예요. 왜? 친구랑 전화할 땐 라인이야. 엄마 아빠가 내 휴대폰 요금 싼 걸 해놨어. 상관없어. 집에 있는 와이파이 통해서 라인으로 친구랑 하루 종일 밤새도록 수다 떨어도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건 과거의 라인이 처음 일본의 10대에 유행할 때도 마찬가지 패턴이었는데 일본의 통신업계들이 일본 사람들을 좀 뭔가 갈취하려는 그런 정책이 있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라인에겐 계속해서 뭡니까? 젊은 친구들을 유입을 시켜주는, 유지를 시켜주는 플러스가 되고 있어서 지금도 먹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신규 유저가 계속 들어와. 기존의 유저는 라인을 계속 쓰고 있어. 어린애들도 계속 성장하면서 라인을 써. 그럼 라인이 어떻게 돼? 더 세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끔 카카오랑 비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카카오랑은 비교가 안 돼요. 일본에서는. 전혀 레벨이 다릅니다. 네, 그 정도로 어마무시한 힘을 가졌습니다. 라인은. 일본에서 지금 일본 사람들은 한국처럼 본인 인증 그런 게 많지가 않아요. 일본이 유일한 본인 인증이 휴대폰 전화로 있잖아. 문자 날려가지고 그 문자로 온 번호 입력하는 거 그게 유일한 본인 인증 제도거든요. 그걸 뛰어넘은 본인 인증 제도를 쓰고 있는 게 라인밖에 없어요. 저런 소셜 앱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라인이 일본 정부가 개인정보 시끄러운데 그 권한을 라인에게 줬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라인은 정말로 엄청난 뭡니까 그 사람들의 정보, 행동 패턴을 다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민간 기업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라인이 인프라고 라인이 마비가 되면은 여러모로 일본 사람들의 이런 기존 생태계, 아까 말한 돈부터 이래가지고 그게 다 마비가 되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어떻게든 좀 갖고 싶어하는 그런 게 좀 있다는 거죠. 예.